서유는 회사를 나온 그날 아무도 붙잡지 않는 출입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전자 잠금 장치가 삑하고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이제 넌 여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꿈꾸던 해방감은 없었다. 승진 누락, 끝없는 야근, 책임 떠넘기기, 조직의 냉담함,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는데도 마음은 묘하게 텅 비었다. 손에 들린 박스 안에는 15년 동안 책상 위를 채웠던 자잘한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담겨 있었다. 컵받침, 오래된 명함 케이스, 회식에서 받은 쓸데없는 싸움품들. 그런 잡동사니가 자신의 인생을 대신해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더 이상 위로나 환기가 되지 않았다. 도심의 간판들은 피곤한 대로 밝았고 신호등은 매번 미묘하게 그녀의 걸음을 늦추는 것 같았다.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박스 안의 물건들이 흔들렸고 그때마다 서윤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다. 나 정말 끝난 건가? 익숙한 자리를 잃는 건 언제나 갑작스럽고 잔인했다. 며칠 후 서윤은 집을 정리하고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결정했다. 도심과 조금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 버스가 1시간에 한 번밖에 오지 않고 편의점도 밤 11시면 문을 닫는 곳. 한때는 이런 동네가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의 서윤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보였다. 이삿날 동네를 둘러보느라 골목을 걷다가 오래된 간판을 단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을 열면 종이 챙하고 울릴 것 같은 작은 가게. 카운터 너머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 피곤이 얼굴에 고여 있지만 묘하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장이 서 있었다. 처음 뵙네요. 그는 서윤의 표정을 슬쩍 읽고는 말투에 힘을 주지 않은 인사로 말을 걸었다. 이 동네는 시끄럽지 않아서 좋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요즘 시끄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연민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대신 마치 비슷한 길을 지나온 사람처럼 말끝에 미묘한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자 낯선 동네의 소리가 조금씩 귀에 들어왔다. 골목을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 오래된 세탁소 기계 돌아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사소한 움직임. 회사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무실의 냉기, 키보드 소리, 윗사람의 목소리에 섞인 억압 같은 긴장만 있었다. 이곳의 소리는 살아있는 소리였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던 서윤은 문득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주름이 깊고 표정이 무척 지쳐 있었지만 그 얼굴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자기 감정을 너무 많이 삼켜본 사람 같은. 한참 후 아주머니는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담배를 끄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인사 하나에 서윤은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다. 다음 날 집 정리를 하다 보니 오래된 상자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다니던 음악학원에서 쓰던 낡은 악보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하지만 회사에 매여 살다 보니 악기는 물론 좋아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느끼는지조차 잊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아이가 서윤을 보며 말했다. 아줌마,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의 말투는 순수했지만 그 질문 뒤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의 진짜 주인이 아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숨어 있었다. 조금은 서윤이 머뭇거리며 답하자 아이는 눈을 반짝였다. 그럼 나중에 쳐줄 수 있어요? 밤마다 엄마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서요. 서윤은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의 집에서 밤마다 들리던 피아노 소리. 그건 위안이 아니라 눈물을 참기 위한 신호였던 것이다. 엄마가 피아노 치면 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더 아프게 들렸다. 서윤은 아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아이의 등 뒤에서 어젯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눈엔 깊은 피로가 고여 있었고 말없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데리고 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문득 생각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조용하지만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잠을 깊게 잤다. 꿈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은 덜 흔들렸다. 이 동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조용한 상처가 자신을 조금씩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서서히 실감하면서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감각.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가슴 한가운데 아주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도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이사 온 첫날처럼 낯설지 않았고 서유는 어쩌면 이 침묵이 자신이 버텨온 도시의 소음보다 훨씬 인간적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 햇빛은 오래된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들었고 아파트 복도에는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가끔 울렸다. 분명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만의 틈 안에서 조용히 버티며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회사에서는 볼 수 없던 사람 냄새였다. 그날 오전 서유는 카페로 향했다. 이 동네에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숨 쉬는 시간이 되어 있었다. 카페 문을 밀면 종이 여전히 챙하고 울렸다. 아무 변화 없는데도 이상하게 반가운 소리였다. 사장인 준호는 커피를 내리다 서윤을 보며 작게 고개를 들었다. 오늘 좀 얼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서윤은 피식 웃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을 뿐인데. 준호는 컵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쉬면 얼굴이 달라져요. 자는 건 아니라 그냥 멈춘다는 게요. 그 말이 정확히 가슴을 찔렀다. 서윤은 15년 동안 멈춘 적이 없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잊힐까봐,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대신 차지할까봐 무서웠던 시간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카페 문이 열리고 베란다에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아이 손을 꼭 잡고 아이는 서윤을 보자마자 부끄러운 듯 손을 들어 올렸다. 서윤도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아주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카운터에 주문을 넣고 아이가 앉으려는 걸 조심스레 도왔다. 그녀의 손등은 거칠었고 팔에는 오래된 멍 자국 같은 흔적도 있었다. 서윤은 시선을 돌릴까 하다가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지난번에 실례했어요. 아이한테 그런 말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서윤이 천천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이가 솔직한 거죠. 아주머니는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털어놓았다. 남편이 요즘 좀 힘들어요. 아프기도 하고 성질도 나빠지고 아이도 그걸 다 보고 있어서 가끔은 제가 더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큰 소리도 눈물도 없었지만 지독하게 지쳐있는 사람의 톤이었다. 스스로 감정을 꾹 누르며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나는 냄새가 있었다. 서윤은 그 말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 누군가의 동정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인정 같은 말. 준호는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뜨거운 차를 내려놓았다. 집안일이든 사람 일이든 가끔은 혼자 버틸 필요 없죠. 그 말엔 경험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준호 역시 무언가를 오래 버텨온 사람처럼 보였다. 카페에서 나오며 서윤은 아이와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걷는 걸음이 천천히 쓸려가듯 희미했지만 둘이 손을 맞잡고 있다는 사실만은 이 동네의 어떤 풍경보다 더 무겁고 진실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서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다른 이웃을 마주쳤다. 중년 남자, 목발을 짚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완전히 굳어 있고 표정은 담담하게 굳은 사람 특유의 체념이 있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며 말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네, 며칠 안 됐어요. 여기 좀 조용하죠? 서윤이 웃었다. 네, 그게 좋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사고 난 뒤로 조용한 게 더 좋아졌어요. 시끄러우면 예전 기억이 올라와서 감정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오래 묻은 고통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가 덧붙였다. 여긴 다들 그러고 살아요. 각자 자기 상처 같고. 그 말이 묘하게 서윤의 마음속을 찌르고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아래층에서 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절규처럼 울리던 지난 며칠과 달리 오늘은 약간 억눌린 듯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악보 상자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피아노를 두드리는 아랫집 아이에게 어떤 힘을 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이상하게도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이는 분명 오늘 또 하루를 버틴 거겠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자신도. 세 사람은 다른 이유로 힘들지만 어쩐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남고 있는 중이었다. 밤 11시 바람이 방충망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아무 의미 없는 자연의 흔들림이었는데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뜻하지 않은 안정을 느꼈다. 아, 나 조금은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이 아닌 진짜 가능성의 형태로 떠오른 문장. 그 문장이 서윤을 붙잡고 내려앉으며 천천히 퍼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지금 쉬는 중이고 내일도 그럴 거다. 그 문장은 처음으로 자기 삶의 쉼표를 허락한 순간이었다. 며칠 동안 동네는 낮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흘러갔다. 전날보다 특별한 일도 더 나쁜 일도 없었지만 서윤은 어느새 이 동네의 흐름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다. 아침엔 느리게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깨어나게 하고 저녁이 되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의 불안정한 선율이 이곳이 조용한 동네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아이의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하나가 끊긴 채로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불길하진 않은데 왠지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동네는 이상하리만큼 소리의 변화를 통해 사람 마음을 보여주는 곳 같았다. 그녀는 결국 잠옷 차림으로 베란다로 나가 아랫집 창문을 내려다봤다. 조명이 켜져 있고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이가 어딘가 기대어 있는 모습이 스쳤다. 망설이다가 서윤은 끝내 못 내려갔다. 섣부른 개입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동네를 지켜보며 조금은 배웠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 앞에 조그마한 봉지가 걸려 있었다. 안에는 손글씨 메모와 작은 초콜릿 몇 개. 아줌마, 오늘은 피아노 못 쳐요. 엄마가 병원 가셨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너무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조였다. 서윤은 초콜릿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이 동네에선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대신 아무도 함부로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 자기 자리에서 비슷한 고통을 누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윤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자 종이 가벼운 소리를 냈고 준호는 어제보다 더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밤새 잠 못 잤어요? 서윤이 조심스레 묻자 준호는 뜨거운 컵을 내려놓으며 쓴 미소를 지었다. 가끔 그래요. 잠이 안 올 때가. 그는 말투에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애쓰는 느낌이었다. 서윤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더 묻지 않았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준호 씨, 약 택배 왔더라.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네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또 부탁드렸네요. 남자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내가 요즘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니.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믿음 같은 게 있었다. 일상 속에서 서로를 조금씩 지탱해온 사람들만이 가지는 관계.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동네는 참 이상한 따뜻함이 있다고 느꼈다. 서로 삶이 바닥에 닿아본 사람들이라서 타인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는 자신과는 너무 달랐던 회사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 길, 염려되던 아래층 아주머니가 근처 약국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걸 봤다. 얼굴은 창백했고 한 손으로는 약봉지를,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서윤이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놀란 듯 멈춰섰다. 아, 네, 괜찮아요. 어제 좀 피곤해서.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아이의 시선을 받았다. 아이는 말없이 도와주세요라는 눈을 하고 있었지만 말로 꺼낼 수도 없다는 걸 서윤은 이해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혹시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오늘은 시간 괜찮아서요. 아주머니는 한참이나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겁나도록 무거운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처럼 들렸다. 병원까지 가는 길. 아이는 아주머니 옆에서 쉼없이 손을 만지며 걷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계속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진찰을 마치고 나온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잠깐 쉬는 게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 말에 마치 죄를 들킨 사람처럼 작아졌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다. 서윤은 두 사람을 보며 어째서인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자기 역시 30대 초반, 이를 붙잡고 버티느라 감정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날들. 누군가 한마디만 괜찮아요? 쉬어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기 전에 카페에서 따뜻한 거 한 잔 마실래요? 몸이 진정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서윤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그 어린 손가락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가슴이 아렸다. 카페에 도착하자 준호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말없이 따뜻한 생강차 3잔을 가져왔다. 이런 날엔 뜨거운 게 좋죠. 그는 테이블에 놓으며 부담스럽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컵을 감싸 잡았다. 엄마는 그 옆에서 쓰러질 듯 기운이 없었다. 서윤은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쉬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지금은 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만 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저 좀 무서워요. 쉬면 다시 못 일어날까봐. 서윤은 숨이 멈추는 듯했다. 그 말은 몇 달 전 퇴사 직전에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쉬는 게 달콤해서가 아니라 쉬면 돌아갈 자리가 없을까봐. 남들이 자신을 잊어버릴까봐. 삶이 그 사이에서 무너질까봐 무서웠던 그때. 서윤은 아주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말 대신 그저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방식으로. 그 침묵 속에서 3사람의 호흡이 천천히 안정되었다. 카페를 나서던 순간 아이의 손이 서윤의 소매를 잡았다. 아줌마 또 와요. 오늘처럼. 그 말에 서윤의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심지어 아이에게라도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서윤은 천천히 웃었다. 응, 또 올게.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오던 피아노 소리가 다시 아주 작게 들려왔다. 서윤은 베란다에서 조용히 귀 기울였다. 완전한 곡도 아니고 불안하게 끊기는 음이었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생각했다. 우리 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아 더 깊었다. 잠들기 전 서윤은 일기장에 또 한 문장을 썼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 문장은 서윤의 내일을 아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누군가 방을 슬쩍 스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창문을 바로 닫았겠지만 서윤은 그 찬 공기를 한참이나 그대로 두었다. 몸이 떨리는 기분이 싫지 않았다. 뭔가 오래 굳어있던 감정이 깨지는 느낌에 가까웠다. 아침이 되자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문틈으로 슬쩍 내다봤다. 목발을 짚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매일 비슷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힘들어 보였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결국 복도로 나갔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아, 네? 괜찮아요. 기압 때문에 좀 관절이 시려서. 말투는 담담했지만 이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고단할지 그 목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었다. 혹시 병원 가시는 길이에요? 서윤이 물었다. 남자는 잠시 주저하다 대답했다. 아침마다 물리 치료받아요. 일하지 않으면 굳어버리니까. 그 말은 마치 살아있기 위해 매일 버티고 있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서윤은 문득 말했다. 제가 같이 가도 돼요?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운 걸까 걱정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미묘하게 웃었다. 생각보다 친절하시네요. 친절한 게 아니라.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저 혼자 가는 길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같이 가죠. 누군가랑 가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 침묵이 회사에서 겪던 침묵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회사에서의 침묵은 감시와 압박이었다. 여기서의 침묵은 숨 쉴 틈 같은 것이었다. 치료실에서 기다리며 서윤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벽시계가 텅 빈 소리를 내며 시간을 쪼갰다. 그 리듬을 듣고 있자니 마음 한쪽이 오묘하게 편안해졌다. 치료를 마치고 나온 남자는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다. 오늘은 좀 나아졌네요. 서윤이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서윤은 갑자기 자기 말을 덧붙였다. 제가 요즘 조금씩 다시 익숙해져요. 이 동네 분위기 같은 거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처음보다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의 중심을 건드렸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서윤은 갑자기 다가오는 감정에 가볍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다. 고마워요. 집에 돌아오자 아랫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며칠 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다. 서윤은 그 웃음만으로
오늘이 조금 더 살만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현관 앞에서 조그마한 노크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아이가 서 있었다. 손에 작은 종이컵과 편지를 들고 엄마가 아줌마한테 이것 좀 드리래요. 종이컵 안에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와 꿀 한 스푼이 들어 있었다. 편지엔 아이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엄마가 아줌마 덕분에 오늘 병원 갈 때 안 무섭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서유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가슴이 꽉 막혀왔다. 아이는 갑자기 말했다. 아줌마, 혹시 오늘 저녁에 피아노 같이 쳐줄 수 있어요? 엄마가 자꾸 슬퍼해서. 서유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러운 부탁인지 아이조차 알고 있었다. 서유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래, 오늘은 그럴 수 있어.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저녁에 아래층을 찾았을 때 집안은 눅눅한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냉장고에 작은 소음이 집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아주머니는 다소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주머니가 힘없이 말했다. 아이가 부탁하더라고요. 서윤은 부드럽게 설명했다. 아이는 이미 피아노 앞에 앉아 서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깨가 작은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천천히 올렸다. 오래 손을 놓았던 악기였다. 건반은 싸늘했지만 손끝은 희미하게 기억을 복원했다. 첫 음이 울렸다. 불안정하지만 깨끗한 음. 동네 밤 공기를 흔들 만큼은 아니지만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서윤은 조용한 곡을 천천히 이어갔다. 곡이 아닌 기억을 치는 느낌이었다. 아이는 엄마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식탁에 앉아 두 손을 가볍게 모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곡이 끝나자 아이는 박수를 쳤다. 아주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입술만 움직여 속삭였다. 서윤은 피아노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저도 덕분에 오늘 좀 괜찮아졌어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위로받은 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윤은 문득 생각했다. 이 동네에 오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여전히 회사 이메일함에 묶여 수백 건의 메시지 사이에서 숨을 참으며 버티고 있었겠지. 여기선 다르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서로를 붙들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고 그저 하루를 견딘다. 그리고 서윤은 그 견딤 속에 자신도 섞여 있다는 사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피아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아이가 치는 소리였다. 불안하지만 선명한 음. 서윤은 전보다 긴 시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다. 그리고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아름답게 들렸다. 며칠 뒤 동네의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서윤은 창문을 열어두고 비 냄새를 들이마셨다. 이 동네에 온 이후 처음으로 비가 싫지 않다는 감정이 스며들었다. 카페에 들르자 준호가 말했다. 요즘 표정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서윤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지쳐 도망온 곳이었지만 어느새 몸이 이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오후엔 아랫집 아이가 찾아왔다.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봉투에는 작은 손거울과 짧은 편지가 있었다. 덕분에 병원 갈 때 덜 무서웠어요.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 간단한 문장인데도 서윤은 이상하게 가슴이 뜨끈해졌다. 저녁에 아래층을 방문하자 아주머니는 조금 회복된 얼굴로 말했다. 요즘은 예전보다 숨 쉬는 게 덜 힘들어요. 아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천천히 몇 마디를 이어갔다. 완벽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목발을 짚은 남자와 벤치에서 마주쳤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또 생각보다 잘 다시 일어서요. 서윤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다. 밤이 되면 아랫집에서 피아노가 들렸다. 전보다 선율이 안정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 그 문장은 위로나 허세가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결심이었다. 창문을 닫기 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깊게 잠들었다.